안녕하, 안녕하세요. 그 다음은 이네리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이 이네리턴스인데, 그래서 정말 잘 짚고 넘어가줘야지 나중에 학습하실 때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함수를 이제 friend 펑션을 써서 여러 개를 만들고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같은 걸 하고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놓치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열심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상속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C++의 기본이니까, 이제 C++에서 두 클래스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표현하기를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래된 클래스, 그 다음에 derived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 관계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긴 한데, 얘는 이제 핸드폰이라는 상위 객체가 있으면 이 핸드폰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전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근데 그 전화기 중에서도 좀 더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면 휴대전화기가 있겠죠. 그런 휴대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에는 없는 기능에 무선으로 전화하는 거, 아니면 충전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좀 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다양하게 노래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노래를 틀 수도 있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특수한 경우의 객체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이 클래식한 전화기랑 휴대전화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전화를 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되, 이제 좀 더 세분화될수록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는 걸 이제 클래스로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작성을 하려면 이제 휴대전화기 안에 있는 함수는 전체 4개가 되고, 이 뭐야 스마트폰 안에 있는 함수는 전체 6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공통점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속의 목적과 장점이 되는 거고, 다른 예로 생각을 해보면 스튜던트랑 스튜던트 워커, 리서처, 프로페서 모두 사람이니까 당연히 말하고 걷고 잠잘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되, 이제 학생이면 공부하는 추가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인 사람 중에서 일하는 또 특수한 성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일하기라는 특수한 또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서처면은 연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서면은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계속 아래로 상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로 보면은 펄슨이 가장 큰 전체 집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스튜던트는 그것보다 작은 부분 집합, 스튜던트 워커는 그것보다 더 작은 부분 집합이 되겠죠. 스튜던트 워커랑 그다음에 리서처는 서로 각기 다른 부분 집합이 돼 지금 여기 클래스 펄슨에 있는 말하기, 걷기, 잠자기를 공유하는 그런 이제 집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먼저 코드를 작성하는 게 물론 간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면서 계층적 분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하이어레키컬한 구조를 가지면서 좀 더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 선언에 대한 문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스튜던트는 person의 말하기, 걷기, 잠자기라는 이런 속성들을 계승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지금 여기서 땡땡 퍼블릭이라고 써져 있는 건 그냥 상속의 문법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땡땡 퍼블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를 쓰면은 그 클래스에 있는 객체나 아니면 함수 이런 것들을 상속받겠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속을 받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이 안에는 또 스튜던트가 펄슨이랑 다르게 가지는 공부하기, 가령 뭐 놀기 이런 것들을 써줄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워커도 스튜던트를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상속 이런 식으로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봤던 클래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상속을 하는 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있고 얘를 상속받아서 컬러 포인트라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새로운 함수들 이제 색깔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어세서, 뮤테이터, 그 다음에 그런 색깔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가지는 새로운 변수인 스트링 컬러를 선언해주는 코딩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코드고요.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포인트를 상속받는 컬러 포인트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일단 클래스를 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퍼블릭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는 목적이 되는 클래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맨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붙여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얘는 이 포인트에서 가지는 이 포인트 땡땡이라는 함수도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set이라는 함수 x랑 y에 대한 점을 바꾸는 함수죠. 얘도 가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showPoint x랑 y점을 반환하는 이런 함수도 상속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점이 뭐냐면 퍼블릭에 있는 건 당연히 상속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 프라이빗 안에 있는 이 감춰진 변수들도 이 컬러 포인트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x랑 y라는 변수가 감춰진 변수라고 해도 결국 이 컬러 포인트의 정보 중 하나고 얘네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게 적절히 잘 감추고 쓰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감춰진 프라이빗 변수도 다 상속을 받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고 나서 이제 넣고 싶은 새로운 변수인 스트링 컬러를 넣어주겠습니다. 컬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 값을 바꿔주기 위한 뮤테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반응값이 없기 때문에 보이드로 쓰면 되고 set 컬러라고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인자는 이 컬러 값을 바꿔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되니까 여기서 레퍼런스에 스트링에 레퍼런스 컬러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함수까지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함수의 내용까지 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레퍼런스를 받아서 이 컬러를 받아서 레퍼런스는 필요 없죠. 여기서 컬러스를 받아서 컬러의 값을 바꿔주는 뮤테이터가 완성이 되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값을 가져오는 쇼컬러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안에 넣어주는 값이 없고요. 그 다음에 컬러의 값만 출력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이제 컬러의 값을 가져오는 어세서를 만들어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완벽한 클래스의 선언을 위해서 이제 생성자랑 소멸자도 만들어주면 좋겠죠. 얘도 생성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이름의 컬러 포인트를 써주고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수를 아무것도 넣지 않고 땡땡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넣어주고 이 컬러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싶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로 이런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러면 기본 생성자가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생성자를 만드는 두 번째 코딩 방법도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처럼도 만들 수가 있지만 좀 더 고급진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값을 넣어주고 싶은 걸 받아서 이제 컬러를 초기화해 주는 걸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 땡땡을 치고 콜론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컬러라는 변수, 그 다음에 괄호 치고 넣어주는 컬러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고 싶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컬러에 대한 값이 정의가 되고, 다음은 대괄호를 쳐서 닫아주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생성자를 만들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컬러 포인트랑 여기 있는 두 개의 컬러 포인트는 지금 이 컬러 포인트라는 객체를 초기화시키긴 하는데, 지금 이 스트링 안에 있는 컬러만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점인 x랑 y는 초기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초기화시켜줄 수 있는 함수인 여기 있는 포인트의 생성자 있죠? 얘네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함수 내에서 컬러는 논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제 이 컬러 포인트가 가지는 x랑 y도 지금 기본 생성자인 0이랑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먼저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여기 있는 생성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지금 이 두 번째는 컬러는 입력받은 인수를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x, y 점은 다 0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멸자는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준 쇼 컬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면 될 텐데요. 그러면 일단 메인 함수에서 컬러 포인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cp1이라는 이름을 할당해 줍니다. 그럼 얘를 넣어주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니까 생성자를 먼저 호출을 시키겠죠. 지금 얘는 생성자가 사용자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생성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컬러에는 논값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인트 이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서 x랑 y에 둘 다 0값이 들어가고, 그래서 쇼 컬러를 써주면 컬러 값을 표시할 텐데, 이 값은 논을 출력하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기대했던 대로 넌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상속된 클래스에서도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x랑 y 값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써주려면 지금 퍼블릭으로 계승받은 얘네들을 호출시킬 수가 있겠죠. 이 프라이빗은 이 그 상위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변수나 아니면 함수들은 이 아래에 계승된 함수에서 쓰거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오로지 이 원래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퍼블릭은 좀 더 그 접근이 좀 더 용이하니까 지금
cp1이라는 컬러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set이라는 함수를 접근하고 싶다고 하면 이건 접근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컬러 포인트 cp1이 가지고 있던 값에 x, y 값에 1과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출력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show 포인트도 써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는 1,2를 출력할 거고 지금 여기서는 넌을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가 출력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파생 클래스에서 객체와 멤버 호출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일단 C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왜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문법들도 확실하게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디스포인터를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는 포인터인데 조금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문장에서 this라는 구문이 나와 있죠. 근데 이 this라는 구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인터인데 지금 이 set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 x라는 값을 변화를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이 x라는 객체를 다시 불러와야겠죠. 근데 이 x라는 객체를 다시 불러오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 불러오는 좀 과정이 지금은 그 C++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this를 붙여주면은 여기 있는 x가 다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값을 다시 불러와서 그 값을 변화시키겠다는 포인터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볼 일이 없는데 그게 왜냐면은 그냥 이런 this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컴파일러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x는 이 포인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int x라는 값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this 포인터를 써주게 되면 얘는 이 포인트 클래스 안에 있는 x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가시적으로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혼동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x의 변수를 명시적으로 콜링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함수랑 두 번째 있는 함수랑 똑같은 함수이긴 한데 첫 번째 있는 함수에서 this 포인터의 의미를 알게 되면 얘가 훨씬 더 가독성이 좋죠. 얘가 뭘 의미하는지 훨씬 더 파악하기 좋죠. 그래서 얘도 아까 봤던 대로 이 파생 클래스 좀 아래에 있는 클래스에서 상위에 있는 클래스에 퍼블릭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 아니면 변수들을 마찬가지로 이 점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 클래스랑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 클래스의 계층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호출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파렌트 클래스의 정보나 함수에 접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아까 예제를 보면 이 컬러 포인트 클래스에서 포인트 클래스에 있는 int x, y나 아니면 이 포인트 클래스에 있던 컬러 포인트 그냥 이 포인트 생성자 아니면 set, show 포인트 이런 거에 접근을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프라이빗인 변수일 경우에 변수나 함수일 경우 그 다음에 x, y 그 다음에 함수가 퍼블릭에 들어가 있는 함수나 변수일 경우가 있겠죠. 이건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x나 y 그다음에 함수가 프라이빗한 변수나 함수일 경우에는 얘는 이제 자기 자신에 있는 클래스에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경우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함수도 호출할 수가 없고.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프라이빗 변수일 경우에는 접근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모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 parent 클래스에서 derived 클래스에 접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포인트 클래스에서 컬러 포인트 클래스에 있는 컬러나 아니면 함수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될 게 포인트 클래스가 포인트 클래스라고 해서 컬러 포인트이진 않죠. 이제 컬러 포인트 클래스이면은 포인트 클래스이긴 하지만 근데 그 역의 경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갖고 올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실은 컴파일러 내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 컬러 포인트 클래스 내부에서도 이 함수를 만들 때 그 상위 클래스에 있던 쇼 포인트 이런 함수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그런 예제가 됐는데 이거는 당연하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디스 포인터가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서도 디스 포인터가 지금 컬러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쇼 포인트가 다시 들어가서 또 함수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한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지금 저희가 몇 번 살펴본 예제에 따르면 프라이빗일 경우랑 그 다음에 퍼블릭일 경우 이렇게 두 개의 접근 제한자가 있었죠. 근데 사실 C++ 내부에서는 protected라는 접근 제한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일단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선언한 클래스 아니면 뭐 다른 클래스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이고 프라이빗은 그다음에 퍼블릭은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모두 가능하고 이제 프로텍트는 그 중간이어서 클래스 내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너리턴스 된 클래스 내부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다른 클래스나 외부 함수에서는 접근을 막는 그런 이제 접근 제한자가 되겠습니다.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텍티드를 하면은 지금 이제 프라이빗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접근을 못 하겠지만 프로텍티드에 있으면 파생된 클래스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제 외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고 퍼블릭은 모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텍티드에 대한 간단한 예제입니다. 얘도 그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끌고 왔는데 자꾸 컴파일 오류가 뜨는데 네, 컴파일 오류가 뜨는 걸 하나 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오류가 뜨는 부분을 살펴보면 포인트 P를 선언하고 P에서 X 값에 접근할 때 그 다음에 Y 값에 접근할 때 지금 오류가 뜨고 있죠. 이럴 때 왜 접근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X랑 Y라는 변수는 포인트 내에서 보호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프로텍티드의 개념처럼
외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파생 클래스나 그 멤버를 선언한 클래스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네는 접근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컬러 포인트에 있는 X랑 Y도 접근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서도 컬러 포인트 안에는 컬러가 지금 프라이빗으로 접근이 제한이 되어 있죠.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 선언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컬러가 지금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도 당연히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포인트가 가지는 X랑 Y도 지금 포인트 클래스에 드라이브드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프로텍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컬러 포인트 내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컬러 포인트 외부에서 또 접근을 하려고 하면 프로텍티드 때문에 가로막히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도 CP가 접근이 제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cp.color 하면은 얘도 지금 접근이 제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2에서 접근이 되는 경우를 보면 이제 set이나 setColor 같은 함수들이 지금 접근이 가능하죠. 얘는 살펴보면 여기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얘는 퍼블릭으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접근 제한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스트럭터랑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얘는 그 파생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생성자랑 소멸자가 실행이 되는 순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진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진 교수님이 이 컨스트럭터랑 디스트럭터 생성 순서, 소멸 순서를 조금 꼬아서 내는 문제를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손코딩으로. 근데 그게 배점이 꽤 컸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서 안 헷갈리게 잘 체크하시면 이걸 안 헷갈리게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먼저 보면 클래스 A를 선언하고 여기서 퍼블릭으로 A의 생성자 그다음에 A의 소멸자를 지금 이제 만들어줬죠. 디폴트 컨스트럭터, 디폴트 디스트럭터를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B는 퍼블릭 A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의 컨스트럭터, B의 디스트럭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다시 B를 계승해서 C의 컨스트럭터, C의 디스트럭터를 만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C를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C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먼저 A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얘의 값을 얘 먼저 생성자를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행 결과는 생성자 A가 맨 처음에 콘솔에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계속 값을 넣어주고 생성자를 실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B가 생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C가 생성이 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소멸 순서는 그거에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소멸자가 실행이 되고 소멸자 C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은 소멸자 B가 실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소멸자 A가 실행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 안에 값을 넣어주는 컨스트럭터만 만들었다고 해보면 이 클래스 B를 만들 때는 얘가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제 기억엔 컴파일 오류가 나거든요. 얘도 한번 일단 짜보겠습니다.
A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얘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퍼블릭에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순멸자도 마찬가지로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를 계승시키는 클래스 B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땡 퍼블릭 써주고, 그 다음에 A를 계승하기 때문에 A를 써주면 되겠죠. 넣어주고, 지금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안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디폴트 디스트럭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 C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도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C 클래스를 한번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C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지금 컴파일 오류가 나고 있죠. 이게 왜냐면 이제 계층적 구조로 얘는 지금 디폴트 컨스트럭터기 때문에 A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B에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 시키니까 지금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실행을 못 시키니까 그 다음 아래로 C의 디폴트 컨스트럭터로 못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의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주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될 건데, 퍼블릭을 써주고 하면 네, 문제가 없이 컴파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 구조로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는 이런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꼭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얘네가 없으면 컴파일 오류가 나면서 이게 코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코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먼저 A의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B의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C의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고, 이제는 디스트럭터 반대 순서로 C,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서로 아마 출력이 되겠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얘를 삭제시키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디스트럭터가 계속 오류가 나는데 원래 오류가 안 날 텐데 오류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지는 이제 그 디폴트 컨스트럭터랑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의 실행 순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과제도 열심히 해주시면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컨스트럭터를 선언을 할 때 똑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두 가지의 다른 문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처럼 써도 되긴 하지만 근데 컨스트럭터에 특별한 문법이 있기 때문에 얘를 써주는 게 사실 훨씬 더 깔끔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네리턴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 질문이 있는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